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공인모 2회 모의고사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A의 소속공개사 갑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 을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A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죠. 그래서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갑은 자격 정지할 수 있고요. 금지행위했기 때문에. 3번 을은 A 또는 갑에게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업공개사나 또는 그 잘못한 거짓말을 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소속공개사 잘못했으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고요. 5번 소속공개사가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사장인 개업공개사 A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5번이 X네요. 양벌 규정에 의해서 절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5번이 X입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직원이 징역형을 받아도 사장은 절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이라고 해서 X입니다. 양벌 규정은 벌금형만 받고요.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도 받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은 과실 책임입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가 고용한 소속공개사의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그의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네, 1번이 틀렸네요. 개업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은 소속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주어가 잘못됐네요. 소속공개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은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은 소속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자, 1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 2번 소속공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주된 사무소 인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4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법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5번은 등록한 인장은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죠.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휴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3월 이하 휴업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신고죠,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도 폐업 또는 재개신고할 수 있고요. 3번 휴업기간 변경신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은. 그러나 재개 변경은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4번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 폐업 신고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게 X네요. 분사무소 폐업하려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주된 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휴업 폐업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 등록의 폐업신고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하면서 또는 휴업하면서 중개사무소 휴업 폐업해도 되고요. 반대로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폐업해도 되고 역시 휴업 신고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하면 됩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류를 주고받죠. 그래서 13번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전속중개계약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 틀린 거. 자, 1번을 보면 전속중개계약 시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일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2번에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중개상으로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2번이 틀렸네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공개하여야 한다. X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아예 공개하면 안 되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보존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효기간은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이나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5번 지문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아니고요.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15번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이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는 자는 고용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한 부를 제출해야 된다.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 부고요. 개업공개사 등록증은 500부 이상 제출해야 되죠.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니까. 3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하여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해야 된다. 1번이 틀렸네요.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입니다. 중개 완성 전.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된다. 중개 완성이 계약 성립이죠.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해도 소용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을 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중개 완성된 때에 설명하면 되죠. 그러나 중개사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됩니다. 2번 소속공개사도 확인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고요.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밋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인설명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법조문에는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확인설명서를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9번에 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건 암기해야 되죠.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9가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금액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이용자 이 거래 예정금액하고 공법상 이용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업무 개시 후에 적시 보정 설정은 업무 개시 후에 해야 된다. X입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하기 전에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번 공탁금은 폐업 사망을 한 경우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5년 X입니다.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있음을 한 날부터 3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X가 되겠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완성 시 보정에 대한 사항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며칠 이내 다시 가입해야 됩니까? 15일 이내죠. 15일 이내 30일 X입니다.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49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금지행위네요. 1번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 2천억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번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1년 이하 2천억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프린트는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다. 쌍방대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부억 등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최고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 0.4%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매매는 0.5고요. 임대차는 0.4 맞습니다. 2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됩니다. 즉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처벌받고 잘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고 더 받아도 위반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